안녕하세요. 하늘버스입니다. 오늘도 빠르면서 간단하게 뉴스를 분석할게요. 제목, 웅진그룹 코웨이 인수 후 왜 다시 재매각이라고 제가 게재를 했어요. 왜냐하면 웅진그룹이 코웨이를 인수했는데 이게 불과 몇 개월 지나지도 않고 다시 시장에 재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이에요. 슬픈 아주 스토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 빠르게 내용 분석하겠습니다. 일단 웅진그룹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방문 판매의 신화적인 진짜 그룹이에요. 방문 판매로 일개 아예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되고 중견기업이 또 세를 확장하다가 대기업이 되고 대기업에서 더욱더 초대기업으로 갈 그런 스토리를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초대기업으로는 못 가고 대기업에서 다시 중견기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내용을 얘기 더 하자면 웅진그룹의 모토는 웅진싱크빅이에요. 이게 방문 판매, 책으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쓸어모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죠. 지금도 웅진싱크빅 하면 다들 한 번쯤은 아실 거예요. 그만큼 임팩트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웅진싱크빅의 성공 이후로 웅진그룹이 세를 점점 M&A를 확대하면서 그룹의 세를 키워갑니다. 결국 이 싱크빅 책이죠. 도서, 교육 출판, 그리고 웅진코웨이 정말 알짜였어요. 이 회사가. 영업이익이 지금만 해도 5천억이 바로 튀어나오니까. 거기에다가 웅진에너지, 태양전지, 태양열 그런 이제 기업이고, 이제 문제의 핵심 극동건설, 건설 부분, 그리고 이제 웅진플레이 도시라고 해서 레저 산업, 여기 이제 컨트리클럽도 레저 산업, 그리고 이제 식품도 이제 진출을 했었고, 캐피탈까지. 정말 이 웅진싱크빅 방문 판매로 이제 시작하면서 기업의 세를 M&A로 또 확장하고, 코웨이가 이 웅진그룹에서 돈을 진짜 캐시카우로 엄청나게 벌어주니까 또 확장을 해서 웅진그룹이 사업별로 아주 알짜로 탈바꿈이 됩니다. 왜냐? 하나에 몰빵한 게 아니라 다양하게 소재 산업도 했고, 교육 출판도 했고, 건설 레저도 했고, 식품 산업에 태양광, 그리고 심지어 금융까지 알차게 정말 운영이 됐으니까. 근데 문제는 다들 아시다시피 극동건설이었어요. 왜? 극동건설을 샀을 때 당시만 해도 알짜였는데 이게 산 이후 건설 경기가 너무 하강하면서 극동건설이 빨아들이는 돈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극동건설을 대놓고 버리자니 웅진그룹 전체가 여기에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파급력이 엄청나서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갔었는데 답이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걸 이제 산업은행에 던지고 나머지 그룹을 살리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화가 극동건설 매입 이후로 끝나게 되죠. 대기업에서 초대기업, 이제 진짜 10대 기업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었는데 그게 그 신화가 깨집니다. 그리고 이 그룹 전체가 붕괴가 다가와요. 왜냐면 빚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이에요. 원래 빚도 어느 정도 깔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 극동건설이 빨아먹는 돈이 진짜 어마어마했어요. 단순히 여기서 나오는 게 1조인데 이거에 관련돼서 들어갔던 돈들이 다 합치면 막 몇 조가 넘어가니까 그룹의 캐시카우는 딱 하나, 웅진코웨이인데 이게 여력이 안 될 정도로 빨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룹 전체가 와야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니까 여기에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선택을 이제 이 윤석금 회장이 하는데 뭘 했냐? 웅진코웨이 캐시카우를 내던지고 나머지 이 회사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웅진코웨이가 이제 웅진그룹에서 떠나게 되죠. 1조 7천억에 떠나가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그룹을 어떻게 해서 이제 살립니다. 그 결과 이렇게 화려했던 이 사업 분야가 또 축소가 돼요. 그래서 남아있는 게 지금 요렇게 돼 있어요. 뭐 이제 웅진 플레이랑 이 컨트리 클럽은 레저 아직도 살아있는데 이것도 팔기 예정이고, 웅진 에너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울며 겨자 먹기로 끌고 갔고, 북센 키웠고, 싱크빅은 원래 모토 회사였기 때문에 끌고 갔어요. 이렇게 갔는데
그룹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이 박살이 났죠. 당연히 상식이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과거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이면 그룹을 어떻게든지 재편하고 싶어 하는 게 당연히 이치예요. 기본적인 이 패턴이고. 그렇기 때문에 웅진그룹이 이제 붕괴까지는 막았는데 다시 옛날의 영광을 돌아가고 싶으면 그룹을 재편하고 다시 이제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이 키포인트를 찾게 돼요. 웅진그룹이. 그리고 그 키포인트로 생각을 했던 게 바로 웅진코웨이가 된 거예요. 왜냐? 웅진코웨이가 울며 겨자 먹기로 그룹 붕괴를 막기 위해서 팔았지만 이게 유일하게 웅진그룹의 캐시카우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이 엄청났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옛날부터 열심히 그동안 꾸준히 키워왔는데 진짜 그룹이 붕괴되니까 어쩔 수 없이 팔았던 거지. 그것만 아니었으면 계속 키우고 가꿨으면 웅진그룹이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보시면 2018년도 코웨이가 실적이 영업이익이 5,200억이에요. 내수기업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매출도 장난이 아닌데 이게 렌탈인데 렌탈이 대부분이죠. 옛날에는 정수기만 했는데 지금은 매트리스도 하고 막 비데에다가 뭐 여러 개 다 하잖아요. 가전제품까지. 후발주자 SK매직이 SK그룹에 엄청난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코웨이를 못 따라가요. 그만큼 웅진그룹이 딱 생각을 했을 때 다시 이 그룹을 재편 그리고 다시 성장 과거의 영광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핵심은 바로 코웨이다. 코웨이를 재인수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움직였던 건데 이것도 참 재밌는 게 코웨이가 처음에는 CJ한테 팔릴 뻔했어요. 이 코웨이를 샀던 이 사모펀드가 CJ한테 팔려고 했었는데 CJ가 너무 비싸다고 안 샀어요. 왜냐면 이 코웨이 당시 처음에 이제 팔렸을 때 1조 6천억이었는데 1조 6천억을 하죠. 이렇게. 자, 글씨가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모펀드에서 CJ한테 3조에 팔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CJ가 너무 비싸다라고 천하의 그 CJ가 너무 비싸다고 해서 거절을 한 거예요. 중국 기업이랑 이게 합작을 했었는데 너무 비싸다고 해서 때려쳤어요. 그래가지고 코웨이가 다시 이제 가만히 이제 있었다가 나중에 웅진한테 얼마에 살래라고 얘기를 했을 때 2조에 팔게 돼요. 2조 1000 정도? 2조. 그러니까 아주 스토리가 또 웅진한테 바로 갈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CJ가 거절했고 이 대기업들이 이걸 이제 별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코웨이의 매각이 웅진으로 이렇게 운명적인 만남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웅진이 사고 싶어서 산 게 아니라 먼저 CJ나 이제 다른 기업들이 거절을 했기 때문에 차례가 웅진한테 온 거예요. 웅진이 그룹 재편을 한 이후에 딱 타이밍도 정말 맞았어요. 그래서 웅진은 이게 진짜 기회다. 다시 그룹을 재편할 수 있다. 코웨이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사야 된다라고 해서 웅진그룹이 그룹 전체에 엄청난 돈을 끌어모아요. 왜냐면 웅진그룹 자체적으로 캐시카우가 코웨이밖에 없었는데 코웨이가 나가 떨어지면서 캐시카우가 없는 상황에서 이 코웨이를 다시 사야 된다라는 엄청난 이 핵심 문제를 하기 위해 돈을 진짜 이것저것 다 끌어모아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빌려가는 거랑 또 시장에서 돈까지 빌려가요. 그래서 만든 돈이 1조 7천억이에요. 엄청난 돈이죠. 왜냐면 이게 다시 산다는 게 웅진으로서도 꽤 도박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도 볼 수 있는 게 웅진그룹이 자금 조달안에 확정한 만큼 이제 웅진그룹이 주식을 사는데 원래는 코웨이 지분 22.17%만 살려고 했었는데 잘 보시면 이 지주사 요건을 강화하는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코웨이 지분 30%를 확보해야 되는 게 또 문제가 발생돼요. 가뜩이나 비싸서 헉헉거려가지고 겨우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저것 돈 다 끌어모았는데 이제 공정거래법이 그동안 바뀌어가지고 더 강화돼서 코웨이가
이걸 더 살려면 웅진그룹이 코웨이 지분 8%를 더 확보해야 되는 상황까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코웨이를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부담이 더 왔던 거죠. 그래도 어떻게 해서는지 코웨이를 샀어요. 2조 가까이를 부어가면서. 그러니까 웅진그룹은 뭘 생각했냐? 코웨이를 샀으니까 이거 이제 코웨이를 인수,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효과, 내가 이만큼 산 만큼 뭐 한 2조에 샀으니까요. 쉽게 얘기하면 한 1년에 5천억씩 영업이익이 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최소 4년, 3년이나 4년을 이상 없이 굴렸을 때 이 투자, 빚에 대한 원금을 어느 정도 갚고, 그리고 이제 웅진그룹이 코웨이를 정확하게 품었다라는 시기까지 잘만 버텼으면 웅진그룹이 그래도 중견기업으로 버틸 수 있게 되었죠. 그쵸? 쉽게 웅진그룹이 코웨이를 3, 4년 이제 잘 품었으면 다시 기회가 왔었을 거예요. 과거의 영광으로. 그쵸? 근데 이게 안 됐던 거예요. 왜? 자금 부담 악화가 발생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코웨이가 다시 매각이 돼요. 정확하게는 매각을 추진하게 됐죠.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 된 거예요. 그동안 웅진이 코웨이를 인수하겠어요 라면서 엄청나게 몸부림을 쳐가면서 겨우 진짜 그룹의 역량을 다 끌어모아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인수를 했었는데 이거를 다시 3개월 굴리지도 못하고 지금 매각하게 된 거예요. 왜? 이유가 있겠죠. 뭐가 도대체 문제길래 자금 부담 악화가 됐을까? 뭘까요? 코웨이가 너무 비싸게 산 건 맞는데 이 웅진그룹이 코웨이에 전념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가장 문제, 웅진에너지라는 웅진그룹의 또 다른 핵폭탄이 결국 터져버려요. 이렇게 뻥. 그래서 웅진에너지가 상장 폐지까지 되면서 회사가 망했는데 이거에 연동돼서 웅진에너지가 최대 지주 웅진이 신용등급이 떨어져요. 이게 왜 뭐가 문제냐? 웅진이 신용등급이 떨어졌다는 게 뭔 말이냐면 웅진이 지금 벌써 갚아야 되는 돈이 올해에만 1250억인데 여기에 코웨이를 질러가지고 그룹 전체가 2조가 필요하죠. 이 상황인데 웅진이 신용등급이 하락이 돼서 이 2조를 빌리는데 대한 이자가 미친듯이 올라가게 된 거예요. 왜? 여기 이제 나와요. 웅진 회사채 신용등급. 웅진 신용등급이 BBB 플러스에서 BBB 마이너스로 되면서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발생이 된 거죠. 코웨이 인수도 지금 해결을 못했는데 반대쪽 태양광에서 지금 웅진에너지가 휘청거리면서 무너지면서 웅진그룹을 타격을 줘버리니까 한쪽에 집중해도 지금 3, 4년 동안 가만히 있어야 되는 웅진그룹이 두 개가 연달아 터져버리니까 기업 자체가 와해될 수 있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왜? 신용등급이 BBB 플러스였는데 BBB 마이너스로 떨어졌다는 건 투기등급 지금 바로 밑에까지 웅진그룹이 와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이 코웨이를 계속 무리해서 끌고 갔다가는 신용등급이 만약에 한 번 더 떨어지면 투기등급으로 회사가 진짜 나락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왜? 2조 가까이를 빌렸었는데 이게 이 BBB 플러스일 때 신용을 보고 빌려준 거지 BBB 마이너스나 투기 등급으로 떨어졌을 때 보고 빌려준 게 아니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웅진이 또 여기서 선택을 안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 코웨이를 3년만 가지고 있었으면 빚도 갚고 다 해결할 수 있었는데 지금 3년을 못 버틸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도박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웅진 코웨이를 다시 내놓게 된 거예요. 왜? 이 BBB 마이너스를 지금 버텨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룹 자체가 와야 되는 것보다 이 코웨이를 버리는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나머지 이 싱크빅 그리고 뭐 없죠. 그러네요. 없네요. 왜냐면 웅진 플레이 도시도 어제 팔려고 했었고 이것도 팔려고 했었고 웅진 에너지는 벌써 망한 거고 북센도 팔려고 했으니까.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의 결론이 뭐겠어요? 웅진그룹이 왜 코웨이 인수를 했는데 다시 매각을 하는 게 뭐겠어요? 결국 이 에너지 웅진그룹이 극동건설 이후 재기를 위해 코웨이를 노렸는데 그룹 캐시카우가 없는 상황에서 모든 돈을 모아서 겨우 인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웅진에너지가 무너지면서 신용등급이 완전히 와르르르 무너지게 된 거예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결국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괜찮다고 생각이 드시면 언제든지 구독, 좋아요 버튼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